팀장님, 목이나 허리 관절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데 그러면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를 많이 보시고요. 이후 보험에서 보상받는 문의에 대해서 항상 도움은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의 보상 영역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크게 각 세대 실손 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특정 회사의 통원 치료비 특약 등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원인 그리고 치료 과정에 의하여 보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등의 통원 치료를 병행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통증과 질환이 진행되면 수술적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 등의 통원 치료는 실손 의료비에서 통원 의료비 한도로 보상이 되고 추가적으로 수술적 치료 과정에서는 수술비, 입원비 등의 특약에서 정액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병원 내원 전에 꼭 본인의 보장 내역을 확인 후 진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대별 실손 의료비에서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통원의 횟수 그리고 보상 기간, 보상 한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골격계 치료에서 많이 받는 도수 치료나 충격파 치료는 실손이 무조건 되지는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수 치료와 체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치료에서 흔히 시행되지만 실손보험이 자동으로 되는 항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손 분쟁이 가장 많은 대표 항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실손보험에서는 도수 치료와 충격파를 이렇게 봅니다. 치료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보상한다. 즉,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닌 왜 받아야 했는지, 어떤 질환 때문에 필요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손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존적 치료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 또는 척추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로 도수 치료를 주 1, 2회 계속 반복한다든지 충격파 치료를 수차례 받는다든지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과잉 진료로 보아서 실손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료 전후에 객관적 변화 기록이 없는 경우에 보험사는 효과 입증 불가로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통증 완화 목적의 도수 치료이냐, 신경 압박 완화 및 기능 회복 목적의 도수 치료냐에 따라서 실손 지급 여부를 가른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근골격계 보험 핵심 좀 요약해 주세요. 근골격계 보험은 암과 같이 진단만 받으면 끝인 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같은 디스크 진단이라도 치료 과정과 기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이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증이 아니라 병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둘째, 치료는 관리가 아니라 치료여야 합니다. 셋째, 보험은 아프기 전에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아프고 나면 제한이 계속 생기고요. 기록이 쌓일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